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당신 말이에요. 극단적인 상황을 맞이하거나 나도 모르게 이미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잠재력이 비로소 깨어나게 되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이랍니다. 1983년 5월 1일 여느 때와 같이 네게브 지역에서 이스라엘 공군의 훈련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하늘 위엔 전투기가 몇 대 날아다니며 모의 공중전 훈련 중이었죠. 그중 F-15 전투기는 이미 얽힌 이야기가 너무 많아 별명까지 있었는데요. 히브리어로 마키아 샤킴, 하늘 속의 타오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전투기를 조종하던 사람은 공군에 갓 입대한 지비 네디비였고 뒷좌석엔 숙련된 파일럿인 예후와 갈이 교관이자 항법사로서 타고 있었습니다. 그 훈련은 평상시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어요. F-15 2대가 광활하게 펼쳐진 사막 하늘에서 A4 스카이호크 4대를 따돌려야 하는 것이었죠. 모든 것이 계획과 지시사항대로만 진행된다면 전투기 내에 있는 파일럿은 절대 위험에 빠질 일이 없었어요. 적어도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었죠. 우세한 팀에 속해 있던 네디비는 호기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며 쉽게 적의 공격을 피했고 만족스러울 만큼 스릴 있는 훈련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었답니다. 이 젊은 파일럿은 자신의 특출난 능력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중전엔 파일럿의 안전을 위해 수많은 제한사항이 있답니다. 이는 실제 상황이 아니라 그저 훈련이었기 때문에 값비싼 전투기나 소중한 생명을 잃는다는 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물며 숨바꼭질을 할 때도 상대편을 이기려고 온 힘을 쏟다 보면 상황이 조금 격정적이 되기도 하잖아요. 전투기 파일럿들이 얼마나 스릴을 느끼고 있었을지 상상해보세요. 한마디로 줄이자면 한순간 갑자기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되어버렸던 거죠. 어느 스카이호크기의 파일럿이 F-15 한 대를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했고 그는 바로 목표물을 향해 조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 한 대의 F-15가 그의 머리 위를 지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건 바로 네디비가 조종하는 전투기였죠. 그 파일럿은 자신이 상대편의 전투기와 함께 충돌 침로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재빨리 피해보려 했지만 그땐 이미 늦어버린 상태였어요. A4의 왼쪽 날개가 위쪽을 향하면서 위에 있던 F-15의 오른쪽 날개를 뚫고 들어가 산산조각을 내어버렸습니다. 네디비는 이제 한쪽 날개만으로 비행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버렸어요. 이 시점에서 교관과 파일럿은 전투기가 추락하도록 내버려두고 탈출을 우선순위로 삼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둘 중 아무도 그러지를 않았죠. 새어나간 연료가 증발하고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그들은 A4가 거대한 불덩이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스카이호크의 파일럿이 재빨리 전투기에서 탈출하여 목숨을 구했다는 무선 전송을 들을 수 있었죠. 정말 운이 좋았어요. 1초만 더 늦었더라면 전투기와 함께 폭발해버렸을 거예요. 다른 파일럿이 안전하다는 얘기를 듣고 네디비와 갈은 얼른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로 다시 이목을 돌렸습니다.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어요. 전투기는 통제 불능이었고 30도 각도로 대지를 향해 좌충우돌 하강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연료마저 줄줄 새고 있었지만 그 또한 자욱한 연기로 변해버리면서 파일럿과 교관 둘 다 주변 상황을 명확히 볼 수 없었죠. 지비 네디비는 전투기가 심각하게 망가졌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전투기를 무사히 착륙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날개 하나 달린 비행기를 타고 도대체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왔을까 하고 생각하셨죠? 답은 간단합니다. 네디비는 그 사실을 몰랐거든요. 조금 전 새어나간 연료로 인해 자욱해진 주변이 큰 걸림돌이 되었다고 얘기했었죠. 네디비와 갈 둘 모두 시야가 어두워져 주위를 둘러보고도 오른쪽 날개가 뿌리채 뽑혀나간 걸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방에서 경고등이 깜빡였지만 그중 아무도 네디비에게 당시의 무시무시한 상황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어요. 네디비는 자신이 F-15를 무사히 착륙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갈에게 꼭 붙들어 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후와 갈은 그 결정을 허락하지 않고 전투기가 수평 상태로 돌아오는 즉시 탈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네디비는 그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이 F-15를 착륙시킬 수 있다고 계속 우겼죠. 갈은 네디비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시 비행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네디비는 진짜로 전투기의 제동력을 되찾고 전투기를 수평 상태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젠 현재 상황과 F-15의 상태를 가늠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둘은 항공기의 오른편에서 연료가 콸콸 쏟아져 나가는 것을 보았고 오른쪽 날개의 연료계가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들은 가장 큰 문제는 인식하지 못한 채 충돌로 인해 연료 탱크에 구멍이 났든 갈라졌든 무언가 손상을 입었다고 생각했어요. 둘 중 누구도 불구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진 않았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한참 전에 탈출했겠죠.
네디비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시 가늠해보고 속력을 줄이려 했지만 전투기는 그 즉시 제어불능 상태에 다시 빠져버렸습니다. 네디비는 결국 또다시 현명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한 번 더 속도를 높이고 애프터 버너를 교체해서 다시 전투기의 제동력을 찾고 16km가량 떨어진 제일 가까운 공군기지로 향하는 것이었죠. 그 정도의 연료가 남아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비행장에 가까워질 때쯤 네디비는 지상 근무단에게 혹시 모르니 F-15를 위한 안전망을 설치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또한 매우 현명한 생각이었죠. 네디비는 F-15는 정상적인 착륙을 하기 어려울 만큼 급속히 하강 중이었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려다가 다시 제어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면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정도로 가깝다면 하늘 위에서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F-15는 이상적인 착륙 속도의 2배로 달리며 착지했고 네디비는 전투기를 멈추기 위해 테일 후크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장력이 너무 강한 나머지 테일 후크는 전투기의 속도를 줄이는 데만 도움이 되었을 뿐 바로 부서져 버렸죠. 이 상황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은 눈앞에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날개가 하나 달린 전투기가 활주로를 따라 총알 같은 속도로 달렸고 테일 후크는 순전히 인력에 의해 두둥강이 났다고요. 그리고 전투기는 기적적으로 안전망으로부터 약 7.6m 앞에서 멈췄습니다. 조정석에 있던 지비 나디비와 예오와 갈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전투기를 멈추려는 네디비와 갈의 노고가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 이 둘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한 건지 믿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 무선 송신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네디비는 갈에게 악수를 청하려고 뒤를 돌았을 때 마침내 전투기가 어떤 손상을 입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이 이젠 소름 끼치도록 명확히 보였죠. 오른쪽 날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와이어와 금속이 이리저리 튀어나와 있던 모습을요. 이 사건 이후 이스라엘 공군은 F-15의 제조사인 맥도넬 더글라스의 공식적인 연락을 취합니다. F-15가 한쪽 날개가 없이도 무사히 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죠. 그러자 아니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라는 단호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스라엘 공군은 네디비의 전투기의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엔지니어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곧장 자체적인 실험에 착수했죠. 마침내 그들은 그 수수께끼를 풀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모의 실험을 거쳐 항공기의 수평 표면 덕분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기체와 남아있던 날개, 뒤쪽에 있던 안전판의 도움으로 F-15가 양력을 발생시켜 제어가 가능했던 것이죠. 물론 그 누구도 지비 네디비가 능수능란하게 항공기를 다뤘다는 점에 의문을 던지지 않았어요. 그는 나중에 F-15가 어느 속도에 다다르면 마치 로켓과 같은 항공기가 된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며 말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그가 속도를 늦추려고 할 때 전투기가 제어불능 상태가 되었다가 나중에 속도를 올리자 다시 안정 상태로 접어든 이유였죠. 당시 다른 어떤 항공기도 그런 고공행진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 F-15는 다시 말끔하게 수리를 받고 공군에서 향후 몇 년간 더 사용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의 어느 야외 항공박물관에 이 일화와 함께 전시되어 있죠. 파일럿이었던 지비 네디비는 물론 공군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의 삶은 참 묘하게 흘러갔어요. 먼저 그는 교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강등되었습니다. 하지만 전투기를 안전하게 착륙시켰기 때문에 곧바로 또 승진을 했죠. 네디비는 전투기 조종사로서 계속 공군에서 복무했고 이스라엘 공군 내에서 꽤나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몇 년 후 미국의 히스토리 채널에서 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는 이런 관심을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파일럿이나 항공기가 이런 솜씨를 발휘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친구와 공유해주세요. 잠깐!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실 2000개 이상의 멋진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고 즐겁게 감상하기만 하시면 돼요.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